주혜 의원입니다. 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법조 3년이라고 하는데요. 참 오늘 굉장히 참담한 것이 어제 국정감사 이제 도중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지휘권 발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혹만으로 이루어진 지휘권 발동, 그래서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정말 법치의 한 축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마저 정말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가 무너지시는 것이니만큼 오늘 법원장님들께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오얏나무 밑에서 이제 각건을 고쳐매지 마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김영수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코드 인사와 코드 판결에 좀 이러한 우려를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법관 인사에서 11명 중에 대법관 중 6분이 우국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러한 편중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8명 중에 6분이 또 우국민 인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제 결국은 이러한 편중된 인사가 가치의 다양성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사건,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중된 인사가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코드 인사, 코드 판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두 가지 재판에 대한 또 코드 사무 분담의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조만간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보면요, 이제 김경수 지사의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를 했고 2월 1일에 정기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죠. 그 당시에는 형사 2부, 근데 그 당시 공석이었어요. 고등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형사 2부의 그러니까 나주심이죠. 나주심이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김민기 판사가 사무분담으로 인해서 이제 주심 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김민기 판사가 또 공교롭게 또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재판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제 변론 선고 기일이 작년 12월 24일로 이제 결정이 됐다가 이제 올 1월 21일에 이제 변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재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거 중간 판결 비슷하게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된다. 이게 재개를 하면서 아예 사실 인정을 이렇게 못을 받고 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재판장이 변경이 됐고요. 변론 종결이 돼서 올 11월 6일에 이제 선고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 재개 무렵에 이제 나왔던 얘기는 법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재판장과 이제 주심의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 이래서 재개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무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 자체가 공정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나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법관들 하나하나의 재판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 분담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김민기 부장판사와 이제 또 임모 부장판사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지방 근무를 하고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왔고 같은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무분담의 기준은 이렇게 동기 부장 사이에서는 나이 순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조금 더 관례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김민기 부장판사가 더 이제 나이가 한 살이 어린데도 이제 2부로 가고, 임모 부장판사는 이제 형사 10부로 갑니다. 또 하나 이제 지적해드릴 말씀 뭐냐면, 이제 형사 10부는 성폭력부거든요. 성폭력부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자 판사 이 인지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이제 여자 판사가 한 명씩은 이제 좀 분담이 되는 것이 좀 관행적인데요. 오히려 이제 김민기 부장 판사가 2부로 감으로 인해서 형사 10부는 다 세 사람 다 이제 남자 판사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근데 이러한 것이 물론 저는 김민기 부장판사 잘 알고 있고, 김민기 부장판사가 어떤 자신의 어떤 관점 때문에 뭐 이 사건의 결론을 이상하게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분담의 결과나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서 어떤 특정 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주심 판사가 될 때 과연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 선고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재판부가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사무분담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좀 더 감안하셔서 좀 더 세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무분담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앙법원장님께 좀 이제 중앙법원 장님께도 이제 아까 이제 21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뭐 21부 이제 우리법 연구회 또 공교롭게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 한 가지 이제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조건 씨에 대한 이제 재판을 9월 18일에 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판결 선고를 하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해야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9월 18일에 선고가 됐는데 등록 자체가 3일 후인 9월 21일 점심시간 정도에 이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줄 수가 있다. 즉시 선고를 하는 경우에 빨리 판결을 등록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간을 통해서 피고인의 그런 항소권이나 아니면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다시 한번 좀 판사님들께 전달을 해주실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즉시 가급적 빨리 판결문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금요일에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휴일이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오탈자 등 수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일을 빼면은 다음 날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문이 지연 등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런 뜻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사님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